본 컨텐츠는 제작일 기준으로 나무위키 혹은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입장이나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PDI의 김한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돌아온 우리의 추억 저장소죠. 싸이월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싸이월드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기업이다. 2000년대 이에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을 했으나 아이폰이 촉발시킨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했지만 2021년 2월에 돌연 서비스 재개를 선언했다. 미니 홈피와 클럽 등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싸이월드 이전의 메신저 기반의 세이클럽이라는 메신저 기반 서비스에서도 홈피가 있었다. 따라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세이클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세이클럽이 특정 시기 및 연령층을 위주로 이용된 것에 비해서 싸이월드가 대중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도 무방하겠다. 이 상세 내용, 1999년에 벤처 창업의 형태로 몇몇 개인이 뭉쳐서 개발 및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는 듣보잡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였으나 2002년 하반기 프리첼의 유료화 사태로 클럽 등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네티즌들이 대거 싸이월드로 자리를 옮기면서 커뮤니티 포털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이후에 함께 제공되던 미니 홈피 서비스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나 영세한 벤처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니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서버가 다운되거나 점검하는 경우가 일수여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2003년 8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인수하면서 접속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 포털 사이트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 비해 인맥 구축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싸이월드는 포털 사이트로 분류되지 않는다. 싸이월드의 서비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싸이월드 미니 홈피다. 보통 미니 홈피 하면 싸이월드 미니 홈피고 싸이월드 하면 싸이월드 미니 홈피 서비스를 떠올릴 정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싸이한다고 말하면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이용한다. 이런 의미로 통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인수를 하고 네이트온과의 연동이 성공한 다음 국민적 서비스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당시 주류는 개인 홈페이지였으나 개인 홈페이지보다 쉽고 간편하며 각종 유료 서비스로 자기 표현이 가능했기에 미니홈피 서비스가 성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또한 2003년 언저리부터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 역시 폭발적으로 보급된 것도 싸이월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 대표 SNS로 급부상했으며 무려 3,200만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니홈피의 좁은 공간이 비슷한 시기 점점 상징하는 블로그와 비교되기도 시작하면서 싸이월드 역시 절치부심하며 홈2라는 블로그 서비스를 2007년에 런칭하지만 대차게 말아먹었다. 한때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하려고도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8개국으로 진출했지만 국내와 베트남 정도만 살아남고 전부 접었다. 중국 가입 인구가 300만 명 약간 못 미치는데 대단할 거 없다. 인터넷 인구가 수억 명의 중국에서 한 자릿수 %도 채 안 되는 점유율이니까. 그리고 2011년 페이스북, 트위터가 세계로 무대를 확장하고 있는 와중에 두 서비스 모두 한국으로 진출해버려서 해외 시장 개척은커녕 당장 내수 시장부터 신경을 곤두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때마침 싸이월드를 주력으로 사용했던 20대 이상 나이대는 KT 아이폰에 관심을 두며 사용하기 시작하는 변화 속에서 SK그룹 계열사인 싸이월드는 아이폰 앱을 올릴 수가 없었다. 싸이월드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없었던 이들이 해외 서비스인 페이스북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는 것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싸이월드는 사칭 방지라든가 스팸 방지라든가 등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1인 1 미니 홈피 제도와 더불어 실명제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신규 유입자가 줄고 있다는 카더라도 있었는데 사실은 다들 오냐오냐 하고 크게 개의치 않은 게 그 당시의 인식이었다. 가입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왕창 긁어 모으기 때문에 실명과 생일, 출신 학교만 알면 미니홈피 주인이 검색을 불허하지 않은 한 무조건 그 사람의 미니홈피를 찾을 수 있다. 이건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라 싸이월드만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실명제를 없앴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사실 멀리 보지 않아도 연예인들의 미니홈피가 털리는 것이나 신상 털기가 일어나는 건 대부분 싸이월드에서다.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냥 미니홈피 주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많이 위험했다. 때마침 본인 확인제가 완화되고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점점 높아져 해외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싸이월드도 실명제 폐지를 추진했다. 근데 문제는 어찌 변화하기도 전에 SK커뮤니케이션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것으로 이로 인해 딱히 해킹이라든가 그런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일종의 괘씸죄로 인한 반발 속에서 탈싸이월드 현상은 급발진했다. 3. 싸이월드 미니홈피. 용도는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다이어리를 제공받아 꾸미면서 다른 사람과 친분 쌓기. 처음엔 큰 인기를 끌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이라면 대부분 미니홈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 년 뒤에 서비스형 블로그가 나오자 예전보다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0년 무렵에는 결국 주로 10대와 20대 초반 그리고 대중들의 인기를 신경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일촌이라는 개념으로 지인들을 묶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SNS라는 말이 한국에서도 유명해지자 싸이월드도 어느 정도는 조명을 받았는데 세계 최초의 SNS가 싸이월드란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간단한 신상 정보로 친구 찾기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이 마이스페이스 이전에 외국에서 아주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니다. 무려 10수년이 넘게 1024-768 해상도의 팝업 미니홈피가 주요 서비스인 싸이월드지만 개편 시도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결과는 모조리 실패, 시도할 때마다 입이 몇 발짝 늦어 있었고 성공 모델의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된 탓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미니홈피에 한쪽 발을 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싸이의 주요 수익원인 미니미, 스킨, 배경음악 중 스킨과 미니미는 개편 서비스에 옮겨놓기 상당히 애매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탓으로 보인다. 결국 근본적인 구조 변경에 완전히 실패. 미니홈피라는 모험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시대에 뒤처지게 되었다. 자, 추억의 싸이월드 저도 가입해서 잘 활용을 했다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저도 싸이월드를 접속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추억을 보관하고 있었던 싸이월드 이제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옛 추억들을 조금 잘 꺼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싸이월드의 추억들을 살짝 꺼내서 들여다볼 테니까요.